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 들어서 뉴스 인터뷰나 주변에서 꾸준하게 월 100만원 모으기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 적힌 영상에 달린 댓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만원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는 거죠. 월 100만원. 근데 아마 월 100만원 모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아무리 월급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모아야 미래를 보는 건데 돈을 모으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 단계까지 가신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20, 30대 청년들 중에 비있는 사람들도 한 30%가 넘다고 들었어요. 원래 100만원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만 직장을 다니신 분들 모으려면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100만원 이상 모은다는 게. 일단 100만원 이상 모으려면 소득이 많아야 됩니다. 소득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된다거나 둘 다 안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득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죠. 두 번째는 뭐냐?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만원 이상 모으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소득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대 분들의 중위소득이 한 200, 한 50만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자분들은 200만원 초반대.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벌면 많이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많이 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써야겠죠. 가장 최고의 재테크는 뭐 투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거.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예요. 안 사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중위소득이 한 200, 한 40에서 50? 그 정도. 세금 떼기 전이니까 세금 떼고 나면 220, 30 이 정도예요. 남녀 포함시켜서.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버는데 100만원 모으려면 한 120만원 써야 되죠. 근데 그게 빡실 겁니다. 정말 빡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 그 봉급에서 이것저것 다 쓰고 100만원 모으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자분들은 정말 지속하게 써야 될 겁니다. 그래 100만원 모을 겁니다. 아마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은 100만원 못 모을 거예요. 상당수가. 서울에서 이제 직장 다니고 자취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겁니다. 100만원은커녕 50만원도 못 모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모은다거나.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예 안 모으고 사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적금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그냥 어떻게 그냥 연명하게 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럼 왜 100만원 모으기 힘드냐면 간단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절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안 사면 되는데 사고 싶은 걸 사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 커피 같은 것도 사고 사 먹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자주 주문하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보면 젊은 사람 트렌드가 남들이 하는 걸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 남들이 하는 걸 안 해야 돈이 모이는데 그걸 안 하면 소외당한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남들과 하는 건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유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월급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꿈의 숫자예요. 절대 다가가지 못하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축을 안 하고 살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나이 먹어서. 언젠가 나이 먹고 우리도 늙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고용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언젠간 나오게 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돈이 없어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월세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매달 나가는 월세 안 아까워요? 뭐 잠깐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월세 내고 산다고 하지만 돈을 모아서 월세를 적게 내는 뭐 반전세나 아니면 완전 전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주거에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주거 나가는 비용 계속 내면
나중에 가서는 좀 후회되지 않을까요? 저 돈만 좀 어떻게 모았어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50도 안 되는데 차가 있다. 돈 모을 생각이 없는 거고, 월 200도 안 되는데 자취를 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연로적이고, 월 150도 안 되는데 일하고 있다. 차라리 다시 스펙 쌓고 정규직 입사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돈 모으려고 마음먹으면 200도 쉽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100만원 모으는 벌어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100에서 200 모으는 건 금방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모아본 사람들한테는 또 안 먹히는 말이에요. 월급 250도 안 되는데 차가 있다. 돈 모을 생각이 없다. 근데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차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도저히 내가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 그리고 차가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많이 안 비싸잖아요. 만약 중고차를 만약에 일시불로 샀다. 그러면 차에 나가는 기름값을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출퇴근만 하면 막 그렇게 막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한 용도로만 쓰면 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들이 돈 모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죠. 250도 안 되는 월급을 버는데 새 차를 사는 거지. 새 차를 사고 오라이브를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차를 사는 사람들, 차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월급 200도 안 되는 자취를 한다. 아무것도 아니라 연로적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월급 200도 안 되는데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도 안 된다기보다는 200만 원 언저리 돈을 버는데 서울 근교에서 자취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자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그분들의 소득 구조를 보면 250은 안 넘어요. 다수가. 세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이 중위소득을 보면 이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자, 여자분들의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면, 자, 20대 사회초년생 25세에서 29세 2020년 기준, 2020년 기준 2021년 중위소득은 240만 원이에요. 240만 원. 이거 아마 세전일 겁니다. 세전 240. 그럼 세후 얼마겠습니까? 215만 원. 자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도 안 되는 돈 자취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조건 문제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200도 안 되는 돈 자취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월급 200도 안 되는 사람이 자취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00도 안 되는 돈으로 자취할 수 있어요. 200 언저리 돈으로 자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신에 자취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정말 지독하게 아껴야 돼요. 그러면 200을 가지고 자취를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200을 가지고 자취하는 분들이 과연 아껴 쓸까라는 거지.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몇몇 분들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벌지 않습니다. 소득도 서울도 있잖아요. 평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0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로자들. 근데 집값은 말도 안 돼 비싸잖아.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합니다. 2, 3대면 사회초년생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서울 근교에 자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행에 쉽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네, 민감하게 움직여. 젊은 사람들 쉽게 보다 보니까. 서울 가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너무 많아요. 자판기가 없어요. 자판기 자기 너무 힘들어. 서울 가면 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에요. 커피를 먹으려면 동전 넣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변두리 같은 데 가보면 없어. 이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요, 아예 자판기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면 무조건 커피 전문점 가서
주문해야 돼. 그리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커피라서 기본 한 잔에 5,000원 넘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마트는 잘 없는데 편의점 무지하게 많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집 엄청나게 많죠. 서울 같은 경우 24시간 배달집도 굉장히 많죠. 뭐 중국집이나 치킨집 같은 거. 왜 많을까요? 누가 시켜 먹을까? 제 방송에 배달 라이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배달 이제 콜 받는 지역의 8, 90%가 이런 혼자 사는 분들.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로 다 콜이 온답니다. 아파트도 오는데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벌어서 혼자 사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00만 원 언저리 돈을 버는데 월세까지 내고 관리비까지 내고 뭐 공과금까지 내고 배달 음식 사 먹고 커피까지 사 먹고 교통비까지 쓰고 인터넷 주문까지 해버리면 돈이 모이겠냐 말이죠. 안 모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200 정도 돈 버는 걸로 자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는 200도 안 되는 돈을 벌면서 자취를 하면서 그만큼 쓰기 때문에 그만큼 배달 음식이나 인터넷 쇼핑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죠.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무조건 연료적이라 볼 수는 없어요. 없는데 200도 안 되는 걸 자취를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지. 안 그래요? 차라리 200 정도 돈을 벌면 집에서 출퇴근해서 숙식에 들어간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월급 150도 안 되는데 일하고 있다. 차라리 다시 스펙 쌓고 정규직 입사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돈 모으려고 마음먹으면 200도 쉽게 저축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한테만 가능해. 진짜 댓글 적으신 분. 돈 모으려고 마음먹으면, 물론 마음먹으려면 투자 쓰이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월 200 저축하려면 일반적인 직장 다녀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 200 이상 저축하려면 한 세후 300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300에 350. 근데 한 가지 직장만 다녀가서는 그 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돈을 벌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직 같은 거 일을 해야 돼요. 3조 2교대나 2조 2교대. 밥 다 주고 통후보스 이용이 가능한 그런 데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일해서 이제 월급 200만 원은 이제 매번 모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달퍼요. 그 생활이. 그리고 서울 같은 데서 세후 300 벌려면 아마 투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처럼 일하면서 한 가지 직장만 다니면서 200만 모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누구나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려고 할 수는 있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착시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유지하는 거는 루틴을 계속 해 나가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투잡을 그냥 한 달만 하겠다 하면 할 수 있게 단기로. 근데 이걸 장기로 만성으로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 사람 미칩니다. 여가 시간 포기해야 되고 몸 축나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걸 반복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 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좀 억지였습니다. 댓글 적으신 분. 그래서 제가 자취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돈을 적게 버는데 돈을 아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 나가는 거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취할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닌데 공과금과 맨날 나가는 돈 이것저것 다 하니까 정말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생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울에 산다고 해서 의미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그 똑같은 생활을 영위한다면 좀 현타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뭔가 돈을 모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 성장이 멈춘 거죠. 그런 식으로 5년 10년 살아버리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좀 현타가 심하게 올 것 같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서울에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냥 직장만 다니지. 돈은 모이지 않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